현재 일본 정부는 아베 전 총리가 쌓아놓은 똥을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이러려고 총리를 했나 자괴감이 든다고 말해도 아베는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아베 전 총리가 저질러 놓은 일들 때문에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있는데 앞으로 수습할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오죽하면 기시다는 한국 때리기처럼 이제 아베 때리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 와중에 소름이 끼치는 건 스가 총리의 존재감이 어디에서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베가 유치해놓고 손을 떼어버린 도쿄올림픽을 강행했던 스가는 바지 총리에 이어 욕바지 총리라는 부끄러운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뻔히 알고 있는 기시다는 욕바지를 자처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움직였는데요. 수년 동안 잘못 맞춰온 퍼즐을 바로잡는 일은 그의 생각보다 아주 어려웠습니다. 이른바 아베노 마스크의 현황만 보더라도 아베는 한국 편이 아닐까 싶은데요. 공짜로 줘도 안 쓴다는 아베노 마스크는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약 8,130만 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각 가정과 복지시설 등에 배포하기 위해 아베노 마스크 약 2억 6천만 장을 조달했지만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8,130만 장이 처치곤란한 대량 재고로 전락한 사실이 최근에서야 알려진 것입니다. 아사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남은 아베노 마스크를 복지시설 등에 일률 배포하려 했지만 현장에서 필요 없다, 제발 가져가라, 주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가 잇따르자 희망하는 시설에만 배부하고 잉여분은 비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마음껏 가져가서 쓰라고 해도 이 마스크를 가져가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코와 입만 겨우 가려지는 마스크를 쓴 아베 전 총리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조롱거리가 되었는데 이 마스크를 쓰고 싶은 사람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심지어 바이러스 차단 능력도 떨어졌고 마스크에서는 곰팡이와 벌레 등 각종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불량품이 속출했습니다. 사람들이 마스크를 가져가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많은 양의 마스크를 그냥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5천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 만든 거라 그냥 버리면 반발이 나타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인들이 이 마스크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라 아베노 마스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비싼 쓰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고심하던 일본 정부는 나름 머리를 굴렸고 지난 7일 아베노 마스크를 재해 대책용으로 비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토 시게유키 후생 노동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베노 마스크의 용도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지금 검토를 시작한 참이라며 재해 대책용으로 비축하고 원하는 개인이 있을 때 이용하는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죠. 재해 시에는 마스크의 품질을 따질 새가 없으니 이때라도 아베노 마스크를 활용하려고 한 건데요.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비싼 쓰레기를 보관하는데도 엄청난 비용이 필요했던 겁니다. 일본 회계검사원이 발표한 2020년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아베노 마스크의 보관비로는 약 6억엔, 하나로 62억 원이 쓰였다고 합니다. 올해 보관비도 최소 3억엔 이상이 쓰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이 사실이 밝혀지자 일본 언론은 재해 대책용으로 비축하겠다고 하면서 내년 이후 보관비로 얼마를 쓸 것인지 왜 분명하게 밝히지 않냐는 지적을 쏟아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관련 보도의 댓글 반응에서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마스크에 왜 다시 세금과 행정인력을 낭비해야 합니까? 쓸모없고 우스꽝스러운 마스크를 만든 아베 전 총리가 다 구매해서 평생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보관을 할 거라면 아베 집으로 보내라. 많은 세금을 써서 국민에게 아베노 마스크를 배포했지만 이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보관할 필요가 없는 이유라는 의견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21일 기시다 총리는 큰 결단을 내립니다. 아베노 마스크 재고분을 연내 폐기 처분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기시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아베노 마스크에 대한 질문에 희망하는 사람에게 배포한 후 남은 것은 연내에 폐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 재확산에 대비해 이미 5억 장이 넘는 고성능 마스크를 비축하고 있는 만큼 아베노 마스크는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죠. 만약 폐기를 하지 않고 재고가 사용되길 기다린다면 처분에 소요되는 기간은 무려 33년 이상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엄청난 세금을 들였지만 만드는 과정과 배포하는 과정, 보관하는 과정, 폐기를 하는 과정까지 뭐 하나 순조롭고 정상적인 과정이 하나도 없는 아베노 마스크를 만든 아베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기시다 총리는 폐기 결정을 알리면서 현재 아베노 마스크 재고분 가운데 15%가 불량품이라는 사실로 아베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은근한 아베 때리기를 시전한 건데요. 그가 원했던 것처럼 일본인들의 비난은 자연스럽게 아베 전 총리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시다 총리는 정상적이냐고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아베가 싼 똥을 덮어 쓰다 결국 아베 때리기를 하고 있는 기시다는 바다에 변을 누고 있습니다. 제일 거슬리는 건 역시나 역사 문제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인데요.
가장 최근인 21일에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21일 일본 정부 원자력규제위원회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의 해양 방류 실시 계획 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도쿄전력의 오염수 해양 방류 실시 계획은 당연히 일본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다액종 제거 설비로 정화 처리한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삼중수소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춘 뒤 2023년 봄부터 해양 방류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도쿄전력은 1km 길이의 해저 터널을 새로 만들어 후쿠시마 앞바다에 해당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사를 신청한 것이죠. 인접국인 한국의 심기를 또다시 건드린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은 관계 차관 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심각한 유감을 나타내며 독립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발송했습니다. 중국 역시 일본과 화상으로 개최한 해양 실무회의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를 거론하며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인 점은 최근 국립과학리뷰라는 영문 학술지를 통해 발표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도쿄전력의 주장과는 상반되며 관심을 얻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험 결과에 따르면 방류 이후 오염물은 북태평양 전역으로 확산되며 동쪽으로는 북미 해안, 남쪽으로는 호주에 이른 뒤 남태평양으로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팀은 방류 초기에는 아시아 해안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북미 인근에 오염물이 집적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피해가 인접국에만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제대로 알려져야 각국이 경각심을 가지고 일본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한반도 바다에 넘어오는 순간 즉시 검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며 일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해양 부유식 현장 방사능 분석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은 실험실로 시료를 운반하지 않고 현장에서 15분 주기로 채취해 자동으로 방사성 세슘과 방사성 요오드 등 방사성 물질을 미미한 양까지도 정밀하게 측정한 뒤 결과를 육지로 송신할 수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 해양 방류로 기존 바닷물과 비교해 삼중수소 농도가 높아지는 해역은 후쿠시마 제1원전으로부터 2km에서 3km 범위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오염수를 바다에 버려도 방사성 물질 농도가 적으니까 해로울 게 없고 설사 영향이 있더라도 원전으로부터 가까운 바닷물에만 영향이 있을 뿐이니 걱정 말라는 얘긴데요. 개발된 현장 방사능 분석 시스템을 국내 연안과 근해 주요 지점에 배치하면 하천과 연안 등에서 방사능 물질 누출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같이 해양을 통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도 신속한 탐지와 실시간 현장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는 일본의 거짓말을 들통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떡하니 준비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기시다 총리는 한일 간에 대립하고 있는 현안을 놓고 일관된 입장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히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으로 악화된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 한국에서 적절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이기적인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수년간 도찐개찐의 인물이 총리직을 맡게 된 건지 구군이 당한 건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의 국력이 쇠퇴하고 있다는 말이 나올 만도 한데요. 후지산이 얼른 힘내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